안녕하세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기옥의 언제나 청춘 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노래하는 화가 권순창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힘들어 하시는 요즘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생각해 보다가 예술인을 모셔보면 어떨까 해서 선생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순창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티들을 달려오는데 문득 이러한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셔도 좋을 듯한데요. 어떤 노래예요? 제가 같이 먼저 선창을 하고 손님과 네네. 같이 노래를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들에 진달래 피고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건너 마을 젊은 처자 꽃 따러 거던 꽃만 말고 이 마음도 함께 따가주. 네. 너무 멋있습니다, 선생님. 봄이 정말 우리 바로 앞에 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옷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도 안 했는데 완전히 봄을 맞이하는 네. 컬러가 되었어요. 봄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추고 뭐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네. 선생님의 그 코로나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멈춰져 버린 시간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부류에 따라서 시간의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같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을 한다거나 시를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성찰한 시간을 갖게 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것이 멈춰져 있을 때, 많은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간을 할지라도 저희들은 늘 작업실 안에 있었고 늘 혼자만의 창작 시간하고 많이 사투를 벌이고 있던 터라 특별하게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다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져 버린 시간을 느낀다고 하면 아마 예술인들한테는 그 시간이 그다지 큰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 자신을 더 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잘 네. 활용하시는 편인데 이렇게 공연계나 또 이렇게 어떤 행사 위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많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안 보던 책도 읽게 되고 또 그런 게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은 또 이렇게 또 선생님하고 오늘 또 이런 같은 갑자기 노래도 하고 우리 옛날에 합창단 했던 생각나요. 평소에 이제 노래하는 화가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 됐나요? 저는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미술협회 각종 행사 때 가끔 많은 모임에서 저한테 노래를 부탁했을 때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여러 곳 무대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커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공식적으로 오히려 많은 예술인들이 저한테 노래하는 화가라는 아주 유쾌하고도 좋은 닉네임을 주게 됐고요. 언젠가부터 제가 나타나는데 제 앞에 한국화라는 화가라는 이름 대신에 노래하는 화가 권순창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약간 작가로서의 조금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그것이 노래하는 화가가 닉네임이 되면서부터 오히려 참 고맙게 더 음악에 대한 소중함도 더 느끼게 됐고요. 창작한 데 있어서 음악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느끼고 아주 즐겁게 그 닉네임을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제 닉네임을 정해준 우리 미협의 많은 화우들과 예술인들께 오히려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고
제가 선생님한테 붙여드린 이름은 베토벤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 파마라고 머리를 절대 깎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늘 고마운 마음을 정말 베토벤 저 딱 뵙는 순간에 벌써 뭐 한 10년이 넘었지만 네네. 딱 뵙는 순간에 베토벤이 연상이 됐어요. 그 베토벤께는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준 고마운 이미지를 선물로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토벤이 더 훌륭한 것이 그런 어려움을 네. 극복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네. 순간이 있었죠. 네. 그런 네. 어려움을 극복하신 이야기도 잠깐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베토벤도 그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청각을 잃으면서 정말로 음악계에 아주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만 오히려 그 역경을 딛고 베토벤의 그분이 탄생한 것처럼 네네. 저도 소리와 제가 감당했던 오른손을 잠시 마비가 돼서 오른손이 그랬어요. 네, 오른손 소리를 잠시 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뇌출혈로 인해서. 근데 그때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소리에 대한 고마움과 내가 마음껏 저으면서 창작했던 오른손을 가지고 그렸던 그 손의 고마움을 잠시 놓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천천히 가자는 것도 배우게 됐고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많이 바닥에 내려놓게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흔하게 쓰지만 저한테는 아주 너무나도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저를 더 성숙하게 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그런 잠깐의 그런 고난도 또 오히려 더 기회로 삼으시고 선생님 삶에 더 멋진 그 선물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항상 선생님을 보면서 참 멋진 삶을 사시는 분의 그 어떤 교본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과찬이시고요. 제가 항상 물론 부모님께서 성품도 역할을 했겠지만 제가 항상 그 사람들 앞에 또는 대중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거든요. 항상 서 있을 때 조심하라고 가장 높이 꼭대기에 있을 때는 내려갈 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최고의 자리를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그 먼 위치에 섰을 때 그 많은 밑에 사람들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데서 많이 그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항상 가장 밑에 있던 자리부터 시작됐던 초심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다스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아지자. 이것은 어떤 뭐 그런 계획이 아니고 아마 그런 생각이 늘 속에 있었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저도 뭐 욕심도 많고 뭐 생각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좋은 선입견을 가져셔서 채찍으로 알고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지금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이시고 항상 좋은 면을 저한테 격려와 또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돌이켜서 생각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이미지로 저를 봐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인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러면 오히려 낮아지고 낮출 때 높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너무 그냥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절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화를 했기 때문에 그림에서 가져다 주는 영향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화를 하면 그렇게 되나요? 네. 서양 미술은 계속 그 서양의 그 컬러의 재료를 가지고 계속 붙여서 마테리얼을 올려서 더 깊이 있어서 예술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면 한국화는 재료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 비움의 그 어떤 예술 장르가 한국화에서 가진 기본적인 선의 예술이거든요. 그렇군요. 어느 정도 경지했으면 그 일필휘지로 수많은 그 깊은 산수를 그리고 치닫고 있다가 결국은 그러한 그 웅장한 산을 가장 간결하게 좁혀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서 오히려 선의 가장 기본적인 선만 얘기하는 것이 한국화의 그 맥락이거든요. 그렇군요. 비우는 것이 한국화의 아주 독특한 장점이고 그것이 아마 성품에서도
먹을 갈면서 천천히 수련하듯이 할 때 거기서 또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먹을 갈면서 앞으로 그림도 많은 그림을 많은 얘기들을 화폭에 쏟아넣기보다는 꼭 해야 될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한 가지만 딱 표현해도 많은 분들이 저 그림은 저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를 전해줄 수 있어야 그것이 한국화된 기능을 한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데 있어서 많이 붙이지 않고 지금 내 처지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지금 나의 삶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마 그런 것이 늘 평소에 저를 지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끔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선생님 그림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팍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제 그런 한국화에 대한 그런 좋은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코로나 블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한국화를 좀 권유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한국화를 하든지 서양화를 하든지 그림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꼭 권장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우울해진 감정들을 거의 소비적인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좋은 음악을 듣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굳이 화가를 해서가 아니고 정말 그 지친 사람들에게 붓을 한번 지어줘 봤으면 아니면 물감만 던져줘서 캔버스건 환지건 벽이든 테이블이건 마음껏 가지고 놀아볼 수 있다면 색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컬러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오롯이 담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행위, 재료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울한 시대를 겪을 때 어떤 계통이라도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을 많이 그런 그림 세계에 좀 접하게 해주면 그분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나머지 삶에 있어서 되돌아본 시간에는 더없이 좋은 것이 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업실을 한번 오픈해서 이래서 마음껏 체험만 하고 가더라도 정기적인 레슨을 통하지 않아도 그 일 좀 해주세요. 네네. 아니 제가 지금 부은에서 그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네네. 그래서 또 찾아가는 그런 많이 몸이 좀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지금 찾아가는 아니 이제 그것을 지금 구상 중에 계획 중이세요. 그래서 어제도 한 번쯤 이렇게 같이 놀아만 주고 와도 아마 좋은 역할하고. 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시고 선생님 지금 작업실을 항상 자유롭게 개방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놀러 갔었고 그랬는데 지금 입고 계신 옷에도 지금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네. 제가 왜 굳이 옷에다 퍼포먼스 형식으로 작품을 입히냐면 그림은 꼭 어떤 평면 작업 또는 입체적인 작품을 통해서 갤러리 아니면 감상할 수 없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아트는, 모든 예술은 생활 공간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옷이 캔버스가 될 수 있고 내가 그때 느끼는 가족 모자이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다 작품하면 그것이 움직이는 캔버스, 그래서 제가 움직이는 아트라고 얘기하는데 백광현 기자가 저를 움직이는 화가라고 이렇게 한번 달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만도 아니에요. 아티스트예요. 노래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뭐 큰 행사에도 많이 가시고 또 거기서 또 노래도 하시고 전시 공간에서 그런 분위기 정말 분위기 살려주시는 최고의 선생님이셨던 걸 제가 여러 번 뵀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행복하신 거죠? 좋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 것이 코로나 시대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예술계 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져 버린 시간의 현상들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당연천축 때 생각했던 우리 시끄럽겠던 라든지 뭐 그 탈축제라든지 노원에서 했던 아주 왕성한 활동들이 잠시 멈춰지게 됐죠. 아마 이제 백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올 지나면 내년부터는 또다시 그런 소망을 한번 가져보고 많이 있습니다. 바빠지시겠어요. 살아오면서 꼭 닮고 싶은 사람? 아마도 뭐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으로 또 표현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분이 계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히 밀레를 좋아했었어요. 밀레, 프랑스 네. 화가의 그 만종으로 유명한 화가를 좋아했는데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땅에 대한 또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감사에 대한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한 작가하고 왜 내가 성장해 가면서 내가 왜 밀레를 좋아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흙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애정적인 사랑, 감사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한 나도 밀레를 담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그것이 지금 시대랑 너무 잘 맞았다는 걸 보고 제가 또 놀라게 됐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서 자연인의 동물들이 있었던 자리를 인간이 침범하고 나서부터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그걸 보면서 또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 생각해서 나도 밀러 같은 작가, 인간에 대한 투명한 아주 사랑에 대한 마음과 흙에 대한 사랑을 거의 간직해서 그림에서 그 냄새가 풍기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머니 고향 연작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영월이 이제 제가 그렸던 선생님 보셨던 섭다리 그림이 이제 그 그림인데 그와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것이 지금 소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만종 참 네, 네, 네. 되게 편안하죠. 네, 그 네. 그림을 보면. 네, 네. 네. 선생님 뭐 다른 예술 작품들이 보면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만 네. 그래도 편안함과 또 네, 네. 이렇게 좀 흥분되는 그림 네. 또 약간은 다르잖아요, 느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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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그림은 정말 밀레 그림처럼 네. 네, 늘 편안함을 주셔서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계속 해야죠. 네.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그림을 좀 이렇게 네. 붓을 쥐어주고 싶다 이런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찾아가는 갤러리가 물론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뭐 지자체나 네. 또 어떤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네. 같이 협력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이 하시기에는. 네, 얼마든지 뭐 문화재단이라든지 해서 네. 그 뭐 대상까지도 선정을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기꺼이 한다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예, 작품을 해서 문화재단에서 네. 장을 펴주면 네, 네. 선생님이 네. 몇 분이 오셔서 이렇게 즉석에서 네. 어떤 기법도 좀 네, 간단한 네. 기법이라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네. 당연천 축제 때 6회를 제가 나가서 계속 그 부스에서 그때 기꺼이 열흘이라든지 일주일 시간을 제가 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죠. 시작이죠. 부채도 시연도 해보고, 네, 거의 그냥 그 재료값만 받고 그냥 저희들이 다 드렸던 것처럼 정말 그들이 많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면 뭐 훨씬 더 효과적이죠. 거기 부스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네. 열악하죠. 네, 네, 예, 네.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네,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기회가 있을지 한번 좀 네.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 말씀 해주시고 끝낼까요? 오늘 참 선생 덕분에 이렇게 좋은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얘기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진짜 복지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노원복지구 어떤 자치구에서 네.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복지는 막연히 어려운 사람 병 고쳐주거나 없는 사람 이렇게 음식으로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복지의 차원이긴 하겠으나 그보다 앞서서 될 건 정신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잃어버린 것들을 정신적인 찾아서 복지. 네, 사람이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데 우리는 육체적인 건강을 앞서서 보이는 복지를 많이 해왔는데 제가 예술가로서 늘 고민해왔던 분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자살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자살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정말 찾아야 될 걸 못 찾아서 결국은 자살하는데 그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는 정말 정신적인 어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물론 화가니까 그것이 음악이 됐든지 그림이 됐든지 해서 그 길을 쉽게 열어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복지가 무엇일까? 한번 좀 고민하는 단체가 노원구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가장 많이 바람이고요. 늘
전에부터 있던 구청장님들 바뀔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들이 복지 좋은데 진짜 복지를 우리가 찾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은 물론 좋아서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정말로 진정한 문화예술을 꽃피는 네. 보이는 행정이 아니라 그런 것에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네. 그런 장을 마음껏 열어줬으면 하는 것이 그냥 작은 예술가의 한 사람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복지는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직접 참여해서 치유할 수 있는. 네네. 우리 노원구가 이제 힐링 문화도시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힐링이라는 그 자체를 자연이 주는 물리적인 힐링을 많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힐링이 나는 더 좀 추가됐으면 물리적인 거는 아주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이게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 외에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 어떤 가치를 좀 추구하는 쪽으로 좀 더 세심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 중심에서 또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고 현장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대기하고 계신데 많이 활용해서 그 활용을 해야죠. 그죠? 많이 일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쳐있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술 속에서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렇게 권순장 선생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시청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